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또 오랜만에 중고 제품들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저희 처음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면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중고 제품 보러 오셨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고 제품도 중고 제품 나름이고 찾으시는 중고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실상 저희가 중고 제품 전문 취급처는 아닌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컨대 뭐 어디 브랜드의 어떤 제품 중고 좀 찾으러 왔다, 사러 왔다, 어디 브랜드의 어떤 스피커 중고 있냐, 어디 브랜드의 어떤 앰프 중고 있냐, 그거 구할 수 있냐,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중고 제품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제품, 유일하게 그 제품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중고 제품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신품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중고 제품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중고 제품을 비싸게 팔면은 중고를 갖다가 비싸게 판다고 욕먹을 것이고, 그리고 중고 제품이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수리를 해서 판매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고 제품 구하기도 힘들고, 신품이야 주문만 하면은 공급처에서 갖다 주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고 제품을 전문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거를 다른 비유법으로 하자면은 저희가 물고기를 파는 가게 음식점이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추자도산 돌돔 있어요? 아니면 여기 완도산 참돔 있어요? 돌돔도 없고 참돔도 없고, 그러면 뭐를 많이 판다더니 아무것도 없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오셔가지고 중고 제품 찾으시는 경우에 원하시는 제품을 찾으실 확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거의 희박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중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꼭 중고 제품을 찾으실 때는 인터넷 뭐 중고 장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고 장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는 중고 제품 리스트 같은 거를 좀 보시거나, 그러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태가 좋은 중고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사실 적당히 쓰시다가 다시 중고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다시 중고로 내놨을 때 감가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면은 뭐 한 10%? 그 정도만 싸게, 심지어는 5% 그 정도만 싸게 내놓더라도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이 제품을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릴 만하죠. 중고 제품을 추천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유튜브 아이템으로는 좋은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품이 사실상 오디오 제품들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사실 오디오 제품을 소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오디오 제품들이 정말 비싼 취미다라는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오디오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신품으로 제품을 추천할 때는 좀 머뭇머뭇거리고 좀 애매모호하고 적극 추천하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은, 이 제품을 상태가 좋은 중고로, 좀 중고이기 때문에 좀 감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때는 진짜 이거는 무조건 한번 써보라, 써보셔도 좋은 제품이다,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다가 다시 내놓으셔도 될 만한 그런 제품들 모아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실 때에는 저희 플레인지 사이트의 중고 매물 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품입니다. 먼저 앰프군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의 X260.8 모노블럭 파워앰프가 상태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실 사용 기간은 한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권장 소비자 가격이 2,200만 원짜리 제품입니다. 저희가 중고 제품 가격을 영상에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시대적으로 가격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중고 제품 특성상 판매점에서 이제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매 가격은 중고 페이지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용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제품이 채널당 260W짜리 파워앰프를 모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펙까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노로 사용할 때는 그 출력이 거의 뭐 더블 정도 되지 않느냐,
260W짜리 스테레오 파워앰프보다 출력이 더블 이상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X260.8이면은 사실 스테레오 버전으로 350.8이라는 파워앰프가 있죠. 그거보다 힘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50.8은 한 덩어리짜리 제품이고 이건 이제 두 덩어리짜리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패스 앰프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고 풍부하고 진한 사운드를 재생을 하죠. 그러면서도 대역 밸런스가 굉장히 충실한 사운드를. 대역 밸런스가 충실하다라는 앰프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빠질 수 없는 마크레빈슨 같은 앰프가 있죠. 그리고 패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맥킨토시 이런 앰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대역 밸런스 면에서는 마크레빈슨이 좀 더 낫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역 밸런스가 좋다라는 게 무조건 음질이 더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마크레빈슨에 비해서는 패스나 맥킨토시가 좀 더 착색이 있는, 맥킨토시가 과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약간 착색이 좀 더 있었다라면은 패스는 약간 다른 점이라면은 중저음이 좀 더 묵직하고 중량감 있게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패스도 패스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260.8을 사용을 해봤을 때에는 350.8보다 확실히 더 힘이 좋은 것 같은 묵직한 느낌이 있는 듯한, 이게 모노블럭 파워앰프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타사에서 이 정도의 모노블럭 파워앰프를 구매를 하시려면은 실구매가격이 거의 대부분 2천만 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2,200이다 보니까 그거보다 좀 더 사실상 1,0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중저음이 좀 풍부하게 나오고 밀도감 있고 진득하고 중량감 있게 나오는, 그러면서도 좀 자극적이지 않고 좀 얇거나 차갑지 않은 사운드를 추구하시는 분들, 그런 사운드를 만드시려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상적인 앰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품은 유니슨 리서치의 유니코 듀에입니다. 이 제품은 대략 사용 기간이 6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사실 이런 무거운 제품들,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들 6개월 사용이라고 하면은요, 사실상 정말로 험하게 사용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제품을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듯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상태는 다들 깨끗하고 좋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유니슨 리서치 제품이면서도 다른 유니슨 리서치 제품들에 비해서도 소리에 감미로운 느낌, 소리가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 이런 느낌이 매우 지극히 좋은 제품이에요. 소리의 중량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상위 기종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은 동급의 다른 앰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아마 소리의 감미로움이나 섬세함이나 부드러움이나 이런 특성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동급 내에서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착색이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소리가 감미롭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착색이 있는 거예요. 감미로운 것과 정확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리가 정확한 것과 소리가 감미로운 것은 다른 것이죠. 유니슨 리서치의 유니코 듀에는 비슷한 가격대에 그 어떤 앰프보다도 소리가 섬세하면서도 감미롭습니다. 중역대에서 저음역대로 갔을 때의 저음역대의 양감은 물론이거니와 중역대와 중저역대 사이의 소리의 그런 보풀하기 같은 느낌, 소리의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의 표현력과 뉘앙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표현되는, 그러면서도 자극적이거나 차갑지 않게 표현이 되는 그런 앰프가 유니코 듀에입니다. 단점이라면 소리가 아주 강력하거나 묵직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유니슨 리서치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타입이면서 진공관 앰프처럼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안에 이제 프리브의 진공관이 조그만한 게 출력관은 아니기 때문에 진공관 앰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진공관이 들어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진공관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앰프 중에서도 유독 진공관 같은 사운드를 재생하는 앰프가 바로 유니코 듀에다. 그래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긴 하지만 칭찬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음악성이 뛰어나다라고 극찬을 하는 앰프가 바로 유니코 듀에입니다. 다음 앰프는 데논의 PMA A110입니다. 이 제품은 데논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기 아이템을 110주년 기념 제품으로 다시 출시를 한 그런 특별 제품이죠. 스페셜 에디션 제품이죠. 데논을 대표하는 대표 인티앰프라고 하면은 PMA 2000이라는 앰프가 있었습니다. PMA 2000, PMA 요즘은 PMA 2500으로 나옵니까? 2600으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PMA 2000이라는 이름을 달고 PMA 1000도 있었나? 아무튼 그 디자인,
상당히 무게가 한 25kg 정도 나가는 가운데에 커다란 볼륨 노브가 있는 그 디자인의 인티앰프가 데논에서는 상당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걸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해가지고 재생산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일반적인 가격대는 200만 원 중반대죠. 260만 원 그 정도 선이었죠. 지금도 아마 PMA 2600NE인가 2500NE인가 이렇게 이제 계속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MA A110은 그런 데논의 상징적인 제품을 스페셜 에디션격으로 해서 부품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꾸고 마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스페셜하게 바꿔서 재생산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능 자체에도 일반적인 PMA 2000번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리가 상당히 풍부하게 나오긴 하지만 소리가 강력한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묵직한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중량감이라든지 특히 데논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은 소리의 스피드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워낙에 저음의 양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리의 스타일이 좀 무거워지고 좀 느려지는 감은 좀 있죠. 그렇지만은 가격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이 정도 가격대에서 25kg 정도 하는 앰프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근데 이 데논은 PMA A110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버전에 비해서는 소리가 좀 더 묵직하게 나오다 보니까 한결 더 음악적인 면이라든지 오디오적인 음질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진 제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제품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 이 가격에도 팔리지 않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이 제품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에도 다양한 디지털 입력 단자를 갖추고 있죠. USB 입력 단자도 갖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에 컴퓨터를 USB 방식으로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성도 높은 제품. 디자인도 제가 보기에는 특유의 황금색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그거보다는 이 색깔이 훨씬 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유니슨 리서치의 유니코 150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극찬을 아끼지 않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죠. 저는 이 제품이 1000만 원 미만에서 사실상 1000만 원 미만에 대략 6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는 그 신품 앰프군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전형적인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1000만 원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800만 원대가 또 있고 900만 원대가 또 있고 700만 원대가 또 있고 700에서 1000만 원 미만의 제품군은 그다지 많지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슨 리서치의 유니코 150이 1000만 원 미만에서 음악성적인 측면 그리고 소리의 결감을 표현하는 느낌 그런 소리의 뉘앙스 그리고 촉촉한 표현력과 부드러움의 감미로움 표현력 그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우수하지 않나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에서 앰프를 딱 한 가지만 사용을 해보라 그렇게 꼽으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유니코 150은 한 번쯤은 꼭 사용해 볼 만하다. 음악을 듣는 그런 감미로움 낭만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가장 잘 표현해주는 앰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라면은 트랜스 허음이 좀 있습니다. 띵 하는 그 소리 말이죠. 고질적으로 유니슨 리서치 제품들이 그런 단점이 취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음악을 재생을 하면은 그 소리가 거의 안 들리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걸르고 다른 제품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들이 별로 귀에 거슬리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음악을 재생을 하면 한 2m 이상 떨어져 있으면은 저는 거의 안 들리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음악을 어차피 재생을 하면은 아예 안 들리기 때문에 저는 음악만 좋게 재생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한 26kg 가량 나가는 물량 투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앰프다 보니까 구동력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150다운 음악성을 잘 표현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품은 크릭 에보 100A입니다. 크릭 에보 에볼루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크릭 에볼루션 100A 제품인데 원래가 크릭이 영국에 대표되었던 슬림한 앰프를 만드는 제작사였습니다. 비슷한 제작사가 오디오 랩, 캠브리지 오디오, 네임 오디오, 아캄, 크릭 그런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이 대표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스타일의 앰프들을 제작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크릭 에볼루션 시리즈가 다른 영국 앰프들하고는 다르게 힘이 좋았습니다. 다른 영국 앰프들은 약간 새침대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성을 섬세하게 표현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스피커에 대한 구동력은 매우 떨어지는 아주 실망스러운 매칭이 아주 잘 맞아야만 뭔가 영국적인 느낌에 살짝 도톰한 듯 하면서도 포근한 듯 하면서도 섬세한 소리가 나와줘요. 근데 스피커를 이렇게 쥐고 흔들어주는 듯한 파워감은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런 앰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크릭 에볼루션이 나오면서 크릭을 대표하는 5350 SE 뭐 이런 인티 앰프들이 나오면서 동급 내에서는 크릭이 상당히 성능이 좋다, 구동력이 좋다, 파워감이 좋다, 그렇게 이제 평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크릭이 에보 50A라는 제품을 처음 제작을 하면서 증폭 방식을 그냥 일반적인 AB 클래스 방식에서 G 클래스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50A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질감 자체는 굉장히 맑아지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오디오 평론가들이 상당히 극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슬림한 앰프에서 이렇게 맑은 음이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우윳빛깔 같은 맑은 음이 나오는구나 했었는데 파워감이 좀 아쉬운 거예요. 체감적인 출력이 좀 아쉬운 것이죠. 근데 그 단점을 에볼루션 100A가 잘 개선을 시켜서 파워감까지 좋은, 어지간한 구동이 아주 힘든 스피커가 아니면은 제법 구동력도 잘 받쳐주는 그런 앰프로 재탄생을 한 것이죠. 에볼루션 100A가 전형적인 G 클래스 방식의 힘도 좋으면서 에너제틱하면서도 소리의 이탈력도 좋은 그런 음을 재생을 하지만은 영국제 앰프답게, 크릭답게 절대로 자극적이지는 않은, 오히려 제가 느끼기는 크릭의 과거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보다 요즘의 G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가 더 맑은 느낌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고성능의 앰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가격이 매우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성능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구동력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소리의 질감적인 측면을 생각하자면은 크릭 에볼루션 100A 이거 꼭 한번 사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품은 빈센트 오디오의 SV237MK 앰프입니다. 이 제품이 저희 채널에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었던 앰프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웬만해서는 극찬을 했던 제품을 얼마 못 가서 외면을 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제품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SV237MK가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은 제품인데 무게가 20kg이 넘습니다. 그리고 앰프의 성능을 가늠을 할 때 내부 트랜스 용량을 잘 살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드리죠. 트랜스 용량이 무려 500VA나 됩니다. 가격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진하면서도 깊이감이 있고 묵직하게 재생이 되죠. 사실 기본적으로 성향 때문에 소리를 투명하게 내는 성향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소리를 굉장히 묵직하고 진하게 내는 특성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일본 앰프들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앰프들도 가격에 비해서는 앰프가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앰프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일본 앰프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진공관스럽게 소리의 밀도감과 진득함과 따스함이 이렇게 꽉 이렇게 뭉쳐져 있는 듯한 밀도감으로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한다. 소리가 좀 찰진 소리를 재생을 한다. 그렇게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하되 좀 밝은 소리를 먼저 재생을 해주는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하면 가격을 월등히 뛰어넘는 음악적 완성도를 만들어주는, 오디오적인 소리의 밸런스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앰프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많이 추천을 했었던 앰프입니다. 지금 가격이 거의 껌값이에요. 껌값. 이게 지금 제가 사용 기간은 지금 파악을 지금 못 해놨는데 가격이 거의 껌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20kg이 넘는 앰프를 아직 사용을 안 해봤다, 근데 내가 좀 밝은 성향의 스피커 혹은 구동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써보실 만한 앰프인 것입니다. 그리고 USB 입력이 되지는 않지만은 광동축 디지털 입력 단자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시모디오의 240i입니다. 시모디오 문 240i입니다. 이 제품은 USB DAC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해외에서는 상당히 비싼 제품이에요. 해외 가격이 $3,300입니다.
무려. 그럼 우리나라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요즘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요즘 환율로 계산을 하자면은 뭐 한 400 중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 입문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앰프인 거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지금 200 초반이에요. 일주일 사용했답니다. 일주일. 왜 이렇게 짧게 사용한 제품들이 나오느냐? 구매하시자마자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구매를 하긴 하셨는데 나는 돈이 많으니까 좀 더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난 제품으로 바꾸고 싶어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제품들인 거거든요. 이 제품의 특성은 방금 제가 이제 빈센트 오디오라든지 윈슨 리서치라든지 이런 제품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약간 그 부드럽고 감미로운 성향의 앰프들과는 극정반대의 성향의 앰프인 것이죠. 나는 답답한 게 너무 싫어. 나는 깨끗하고 선명하고 투명한 사운드를 듣고 싶어.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깔끔하게 잘 점동이 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듣고 싶어. 세련된 사운드를 듣고 싶어.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C모디오 사시면 그냥 딱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제품이 구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앰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신품으로 살 때는 워낙에 그 하이엔드 브랜드여서 하이엔드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 그 제작사의 프라이드상, 자존심상 너무 싸게 제품을 판매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품일 때는 이 제품의 가격이 수입 원가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고로 나오는 경우에는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가가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하이엔드 브랜드의 제품을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에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서 내장 DAC까지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동일한 빈센트 오디오의 SV700입니다. 방금 SV237MK라는 앰프를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품은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부피만 살짝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SV700 상위 기종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일단 무게가 4kg가량 더 무거워져서 24.2kg입니다. 가격을 고려하면 상당히 묵직한 물량 투입이 많이 되어 있는 앰프인 것이죠. 이거 말고도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앰프는 A클래스 증폭 방식과 AB 클래스 증폭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AB 클래스 방식에서는 100W, A 클래스 방식으로는 50W입니다. 근데 SV237MK가 AB 클래스 방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150W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AB 클래스 방식으로 사용할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앰프들은 거의 그냥 A 클래스 증폭 방식의 음질적인 매력, 감성적인 사운드, 그런 A 클래스 증폭 방식 특유의 굉장히 맑은 따스하면서도 맑은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기름기가 느껴지는 유연하면서도 맑은 음을 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앰프다. 그렇게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B 클래스 방식의 출력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A 클래스 방식으로 50W로 작동을 한다. 그게 가장 이 앰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앰프들 같은 경우에도 신품으로 구매를 할 때는 신품 가격대에서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 제품이 가장 매력적인가? 가장 경쟁력이 좋은가? 라고 하면은 얼핏 이게 답변이 다 안 나와요. 최고는 아닌 거죠. 신품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대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히려 중고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가격대에서 50W A 클래스 방식의 음을 내줄 수 있는 앰프는 거의 존재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중고로 구매를 하실 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앰프가 되는 겁니다. 오디오 마니아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A 클래스 증폭 방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음색인가,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인가, 그건 한 번쯤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진공한 앰프 사운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되고 A 클래스 증폭 방식의 사운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실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이 앰프를 사용해 보시면 아주 딱 어울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이 앰프의 A 클래스 방식의 음질은 인정할 만합니다. 정말 감성적이면서 매력적이면서 낭만적인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해요. 저는 솔직히 빈센트 오디오하고 윈슨 리서치를 많이 칭찬을 했고 그 두 가지가 가격대도 좀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추천을 하면서 많이 겹치는데요. 윈슨 리서치가 A 클래스 증폭 방식은 아닌데 마치 음색 성향 자체는 A 클래스 방식 같은 그런 유연하면서도 맑은 음을 재생을 해주거든요. 근데 빈센트 오디오의 이 50W A 클래스 사운드는 거기에서 밀도감이 조금 더 좋아진,
그러니까 유니코 150에 거의 근접한 듯한 느낌의 음을 들려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 상태도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사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사시면 돼요. 다음 제품은 프라이메어의 i15 프리스마라는 제품입니다. 프리스마라는 게 프라이메어에서 개발한 독자 네트워크 모듈의 이름이 프리스마입니다. 이 프라이메어 i15는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유럽 제품들이 부피를 굳이 크게 이렇게 제작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제작자들이어서. 그런데 프라이메어가 i15가 이게 클래스 D 증폭 방식이기 때문에 부피가 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가 이 i15에 1000만 원이 넘는 스피커들을 매칭을 해서 저희가 청음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100만 원대에서 클래스 D 방식으로 작동하는 앰프들 중에 강력함으로 따지자면 누프라임이 좀 더 낫겠습니다만은 소리의 질감적인 면이나 세련된 느낌으로 봤을 때는 프라이메어가 상당히 우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이 블루투스가 국내 버전에서는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블루투스가 꼭 필요하면 블루투스 어댑터를 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네트워크 기능이 다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을 안 해도 무선으로 음악 재생이 거의 대부분은 가능하죠. 프라이메어 i15가 사실 AB 클래스 앰프들에 비해서는 한결 소리가 정교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소리를 정말 잘 재생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들 같은 경우는 소리가 너무 얇고 가벼워요. 그런데 프라이메어는 다른 제작사들하고는 다르게 클래스 D 증폭 방식을 새롭게 개발을 했는데요. 저는 이 클래스 D 증폭 방식이 프라이메어 거 방식이 정말 전 세계에서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질의 밸런스라든지 매력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i15 이 제품이 네트워크 기능도 됩니다만은 USB DAC로도 됩니다. 기본 내장되어 있는 DAC 성능도 상당히 우수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신품으로 구매를 할 때는 약간 비싼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고로 구매하셨을 때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도 좋고요. 그냥 네트워크 스트리밍 플레이어 기능으로 음악을 재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소리도 굉장히 깨끗하게 재생이 되는, 깔끔하면서도 깨끗하게 재생을 하고요. 가격이 좋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품으로는 올인원 오디오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인원 앰프로 캠브리지 오디오의 에보 150도 나와 있고요. 네임 오디오의 네임 아톰도 나와 있고요. 나드의 M10도 나와 있습니다. 올인원 앰프 찾으시는 분이라면 방금 소개해드린 프라이메어 i15까지 합쳐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들 워낙에 인터넷상에서 유명하고 정보도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 설명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브리지 오디오 에보 150, 아톰 이 두 가지 제품 사용한 지가 이 제품들도 뭐 한 달이 안 됐다나 거의 신품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AS도 공식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M10도 있는데 작으면서도 굉장히 깨끗하면서 유쾌한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격을 보니까 지금 나드 제품이 100만 원 초중반, 100만 원 중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0만 원, 그 정도 선이고요. 네임 아톰이나 에보 150 같은 경우는 워낙 사용 기간이 짧아서 신품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상태 자체가 신품하고 거의 진배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앰프 소개는 이런 정도로 하고요. 스피커와 소스기 소개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